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함수의 극한과 연속 7강이죠. 극한값 계산 요령 네 번째 시간입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무한대 곱하기 무한속꼴, 극한값 계산 요령이죠. 적당히 변형해서요. 다음과 같이 바꾸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바꿔졌다면 무한소분의 무한속꼴로 바뀌었다. 그러면 5강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처리하면 되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뀌었다. 그러면 6강에서 배운 내용을 갖고 그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무한대 곱하기 C꼴로 바뀌었다. 그러면 C가 양이냐, C가 음이냐, 이거에 따라서 극한값이 바뀌겠죠. 자, C 양의 상수 편안한 거 여러분이 넣으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은 5를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답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 C가 음수 때는 음의 상수 편안한 거 어느 걸 넣어도 됩니다. 마이너스 5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C분의 무한대꼴로 변형이 됐는데 C가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서 극한값이 역시 바뀌겠죠. 그렇죠? 그러면 C가 양, 편안한 상수 넣으면 됩니다. 오늘 5를 넣었으니까 5를 계속 사용해 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를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자, 요거는 복잡하니까 조금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요. 무한대분의 상수꼴이 됐다 그러면은 이것도 C가 양이냐 음이냐 이렇게 갈라야 되겠죠. 그런데 양인지 음인지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극한값이 똑같이 나와요.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양의 상수 5를 넣기로 했죠? 한번 5 넣어보고, 분모는 이렇게 무한히 커가고 있는 상태가 돼요. 그러면 이건 0에 가까이 감을 알 수 있죠. 음의 상수 한번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5 넣어보죠. 뭐 계속. 자, 이렇게 되면 분모가 엄청나게 커가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역시 0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C가 양이든 음이든 자, 극한값이 이렇게 같게 나오니까 역시 무한대분의 C꼴이 됐다면 0 가까이 가고 있다. 이렇게 극한값을 내주시면 돼요. 자, 이제 무한소분의 상수꼴은 화면을 한번 지우고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가 양인지 음인지 이렇게 일단 나눠야 되겠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분모가 플러스 무한소인지 마이너스 무한소인지 역시 마찬가지죠. 플러스 무한소인지 마이너스 무한소인지 갈라서 따져야 되는 거예요. 자, C가 양수면 5 넣어볼게요. 계속 5 이렇게 되는 거고요. 플러스 무한소면 원래 0.1, 0.01, 0.001 이렇게 0에 가까이 가고 있는 값들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주 적은 값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얘기할 필요 없어요.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하잖아요. 분모가 이렇게 무한소에 가까이 가면. 그 다음 이때 마이너스 무한소일 때, 분모가 마이너스 무한소일 때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때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답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분자가 음수일 때죠.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분모가 플러스 무한소다 0. 이런 식으로 작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소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플러스 무한대가 답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네 가지로 갈라서 답을 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꼴은 적당히 변형해서 자, 다음과 같이 바꿔서 극한값을 계산하면 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것으로 완벽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건이 복잡하거나 극한값 계산이 아주 다단하게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치환을 이용해서 극한값 계산을 하면 되는데 이거는 문제를 통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가지 지금 배웠는데 이번 시간에 이제 이 두 가지 배운 내용을 갖고 문제를 풀면서 확인 학습을 해 나갈까 합니다. 첫 번째 문제 만나 봅시다.
다음에 극한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이게 무슨 꼴인가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x가 0으로 가니까 우리는 머릿속에 0.1, 0.01, 0.001 이런 식으로 계속 작은 값들을 여기에 집어넣어 보는 것이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무한대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가로하는 말이죠. 이 값은. 자, 여기에 이제 값들을 쭉 x가 0에 가까워지는 값들을 집어넣으면 이거는 1에 가까이 가는 값이고요. 거기서 1을 빼주니까 이거는 무한소가 되는 것이죠.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꼴 극한값 계산을 하라 이런 문제가 되네요. 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적당히 변형을 하라 그랬습니다. 자, 적당히 변형을 해야 되는데 화면 한번 지우고요. 적당히 변형할 수 있는 거는 가로 안뿐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가로 안을 통분하는 수밖에 없죠. 다른 방법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x가 0으로 가까이 간다 이렇게 되고요. x분의 1 되고 가로 안을 통분을 해보면 x 플러스 1. 자, 1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1로 이렇게 바뀜을 알 수 있어요. 한 번 더 간단히 써볼까요? 이제 가로가 필요가 없죠. 자, 이렇게 쓰면 돼요. x 루트 x 플러스 1.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1 이렇게 바뀌는군요. 그러면 x가 0으로 가까이 가니까 분모가 무한소가 되고요. 자, x 0으로 가까이 간다 그랬으니까 분자도 무한소가 되네요.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이네요. 무한소분의 무한소꼴 극한값 계산 요령 다 배웠죠? 무리식엔 유리화한다 그랬어요. 분자 유리화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분자 유리화를 해서 자, 이거 극한값 계산을 완료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1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1을 분자 분모에다 곱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x가 0으로 가까이 간다. 이렇게 되고요. 분모는 x 루트 x 플러스 1. 그 다음 요거는 1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고요. 분자 1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는군요. 떨어지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분자를 또 한 번 쓸 필요 없이 마이너스 x가 자 이렇게 되니까 한 번에 쓰도록 하죠. x가 0이 된 건 아니에요. 0으로 가는 중이니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자, 극한값 나왔네요.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1이고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1. 그래서 분모의 극한값은 2고 분자의 극한값은 이렇게 됨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2분의 1 어느 값이든 좋습니다.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되겠네요. 자, 첫 번째 문제는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꼴의 극한값 계산하는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 적당히 변형해서 이건 통분해서 이제 변형을 한 거죠. 그랬더니 무한소분의 무한소꼴로 바뀌어서 우리가 배운 자 5강에서 배운 내용을 갖고 그대로 처리하니까 쉽게 극한값을 낼 수 있었네요. 두 번째 문제 만나 봅시다. 다음 극한을 구하시오 그랬네요. 이 문제는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되죠.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자, 이런 문제 어떻게 풀라고 그랬죠?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 것으로 바꿔서 푸는 것이 문제 풀기가 용이하다 하고 이미 이전 강들에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x를 마이너스 t로 치환해서 문제를 풀어야 문제 풀기가 용이하죠. 즉 t가 마이너스 x라 이런 뜻이니까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t는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바뀌겠죠. t가 무한대로 가까이 간다 이렇게 바뀌고 루트 x 대신에 마이너스 t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t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t 플러스 1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2차고 요거는 1차고 요거 상수기 때문에 자 근호안을 잘 보세요. t가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 1은 무시하셔도 되죠.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이렇게 되네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은 적당히 변형을 해서 극한값을 계산하면 된다고 이번 강의 다룬 거잖아요. 그럼 적당히 변형하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뿐이 없네요. 분모가
1이다 생각하고 분자를 유리화하는 방법뿐이 없네요. 그래서 여러분 t가 무한대로 가까이 간다 이렇게 되고 분자를 자 보세요. 루트 t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1 원래 있었죠. 그 다음에 자 t 마이너스 1 여기에 자 다음을 곱하는 거예요. 분자 유리화 t 제곱에 마이너스 3t죠. 3t 그 다음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 플러스 t-1을 분자 분모에 곱해 주시는 겁니다. 분모에도 루트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1 그 다음 플러스 t-1로 그러면 한 번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가까이 간다 이렇게 되고 분모는 루트 t제곱에 마이너스 3t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플러스 t-1 이렇게 나오겠고 요거에 제곱하면은 t제곱에 마이너스 3t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t-1의 제곱이 되는군요. 그러면 여러분 t제곱에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이 되겠죠? 뭐가? 요게요. 그러면 요거랑 없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t랑 플러스 2t랑 해서 마이너스 t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라고 플러스 1은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필기를 좀 줄여보겠습니다. 분자가 얼마가 되느냐면 마이너스 t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극한값에서 이미 여러 차례 설명을 했지만 이 마이너스는 앞으로 나가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앞으로 끌어내도 관계없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되죠? 이걸 한번 잠깐 보세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극한값 계산 6강에서 배웠습니다. 무리식인 경우에는 근호 밖에 최고창으로 분자 분모 나눈다 설명 다 했던 거죠. 근호 밖에 최고차면 t 아닙니까? 그래서 말이죠. 분자 분모를 t로 나누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등호에 영향이 없죠. 이렇게. 그러면 다음과 같이 나오겠죠?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가까이 간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자 여기는 1이 되겠고요.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이건 들어가면 t제곱으로 들어가죠. 그 다음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 플러스 1 마이너스 t분의 1이 되는군요. 자 그러면 이제 끝나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분리하면 1이고요. 마이너스 t분의 3 근호 안을 계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t제곱분의 1이 되니까 근호 안은 자 이게 0으로 가죠. 분모가 무한히 커지니까 이것도 0으로 가게 돼요. 그 다음에 이것도 0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근호 안에 극한값은 1이 되는 것이고요. 자 여기 또 1이 있죠.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있었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로 또는 마이너스 0.5로 어떻게 답해도 관계없네요. 자 이렇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적당히 변형해서 자 우리가 6강에서 배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리식인 경우죠. 근호 밖에 최고창으로 분자 분모 나누면서 극한값을 계산했네요. 특히 여기서 주목할 것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치환해서 문제를 풀면 여러분이 아주 편안하게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것이 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가시죠. 이번 강 시작하면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그 다음에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꼴의 극한값 계산 이론 설명을 자세히 했죠. 그리고 문제도 지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치환을 이용해서 극한값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문제를 통해서 설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이 세 번째 문제가 치환을 통해서 극한값을 구해야 되는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조건이 두 개나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복잡하게 되어 있죠. 복잡한 식은 치환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수학의 기본 룰이라고 볼 수 있는데
또 구하라는 극한값 계산도 gx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무슨 꼴인가 알아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복잡한 것을 단순화시켜서 치환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복잡하니까 우리는 3배의 fx 마이너스 2gx를 tx로 한번 치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단순화되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자, tx의 극한이 1로 수렴한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럼 fx 극한은 무한대로 발산한다 그랬고 tx는 1로 수렴한다 그랬거든요. 알고 있는 두 개의 극한 값을 우리가 가지고, 자, 이 gx를 fx나 tx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바꾸만 주시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gx는 2gx는 3배의 fx 마이너스 tx, 즉 gx는 어떻게 되느냐면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1 tx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지우고 2분의 3 fx 마이너스 2분의 1 tx라 이렇게 쓰고, 자, 이 gx를 우리가 알고 있는 fx와 tx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극한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준식은 어떻게 될까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마이너스 2fx고요. 요거는 6배의 gx를 바꾸는 거예요. 뭘로? 2분의 3 fx 마이너스 2분의 1 tx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극한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분자도 마찬가지죠. fx 그 다음 플러스 4배에 요게 2분의 3 f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tx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산수 계산만 남겨두고 있네요. 다시 한번 적으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간다 이렇게 나오겠고, 요거 계산하면 9fx인데 요거랑 7fx로 간추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3tx가 되고요. 그 다음 이렇게 계산하면 6fx인데 6fx가 있으니까 7fx가 되고요. 그 다음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2tx가 되는 거예요. tx의 극한은 1이니까 이거 1로 수렴하는 거라, 자, 요거는 뭐 상수라 신경 쓸 거 없고요. 결국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되는 거예요. fx가 무한대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분자분 뭐 차수가 같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극한값은 7분의 7. 자, 1이다 이렇게 쓰시면 아주 쉽게 극한값 계산을 완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복잡하게 조건이 제시되어 있고 무슨 꼴인가 알아내기 어려울 때는, 극한값 계산이 무슨 꼴인가 알아내기 어려울 때는 치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좋다 하는 것을 이 문제를 통해서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또 가실까요? 이 시간에 마지막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다음 함수 fx가 x가 0으로 가까이 할 때 x분의 fx의 극한값은 11로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이 조건을 이용해서 자, 이 녀석의 극한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을 잠깐 고찰해 봅시다. 조건을 보니까 x가 이건 0으로 가고 있네요. 그런데 구하라는 극한값은 3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문제는 힌트가 들어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 조건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0으로 가는 거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x-3을 t로 치환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강력한 힌트죠. 그럼 x가 3으로 가면 t는 0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바뀌네요. 구하라는 극한값은 t가 0으로 간다 이렇게 문제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ft가 되는군요. 그죠? x-3을 t로 치환했으니까. 그 다음에
x는 t 플러스 3이니까 이게 t 플러스 3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9가 되는군요. 그러면 자, 리미트 t가 0으로 간다 이렇게 문제가 바뀌고, 자, ft 그냥 써주시고요. 자, 요거 전개하시면은 여러분 t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9인데 9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t제곱에 플러스 6t만 남는군요. 자, 그러면 조건을 활용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꼭 이렇게 x로만 보이세요? 자, 얼마든지 문자는 바꿔 써도 되는 거예요. t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t분의 ft. 자, 얼마든지 바꿔 쓸 수 있는 거예요, 조건을. 그러면 이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t는 0으로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완벽한 0이 된 게 아니니까 0이 아닌 수로 이렇게 분자분모 나누어도 등호에 영향이 없죠. 왜 나눌까요? 이거 이용하려고 그러죠. 그러면 리미트 t가 0으로 간다 이렇게 되고, 요거는 t분의 ft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t가 되고, 그 다음 플러스 6이 되는군요. 자, 여러분 극한 다 이렇게 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분모의 극한은 11이 되겠고요. 분자는 이게 0으로 가니까 6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A가 B가 1 이외에는 공약수를 갖지 않는 두 수기 때문에 서로 섭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A는 지금 그대로 1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B는 6이 되는 것이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A제곱은 얼마일까요? 121이죠? 그 다음 B제곱은 36이란 말이죠. 두 녀석을 합하면 157. 이건 뭐 산수 계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없이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치환을 이용하는 문제를 두 문제 살펴봤는데 여러분 완벽하게 복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정리하기 전에 유튜브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죠. 순기능에 맞춰서 강의하려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사사로움을 벗어나고 과대포장을 피하고 수학을 올곧이 전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건조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시간을 빼앗지 않고 여러분이 수학에 정확하게 그 다음에 속도감 있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을 계속 고수하면서 강의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 정리해 볼까요? 자, 첫 번째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무한대 곱하기 무한속꼴의 극한값 계산 요령입니다. 적당히 변형해서 극한값을 계산하면 된다. 자세하게 이론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시 중요했죠. 치환을 이용해서 극한값을 계산하는 것까지 완벽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 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론을 완벽하게 숙지했으니까 다양한 문제를 통해서 확인 학습을 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8강에 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강한 모습으로 8강에서 만나죠.